저는 정혜수, 올해 79살이며 내과 전문의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50년 가까이 환자들의 혈관 질환과 대사 질환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만난 환자만 해도 수만 명이 넘습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가 과일은 몸에 좋다는 믿음 하나로 건강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환자들이 그랬습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먹던 과일이 나이가 들면서 독이 되어 돌아오는 걸 목격했습니다. 혈당이 치솟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심지어 응급실로 실려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먼저 조심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제가 아는 진실을 여러분께 모두 알려드려야겠다고 말입니다. 병원에서 환자 한 명 한 명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의사로서 제 마지막 소명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과일 4가지와 반드시 챙겨야 할 과일 4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정보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목격한 일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신장은 매년 1%씩 기능이 떨어지고 간 기능은 젊을 때의 7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인슐린 저항성도 크게 올라가서 혈당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젊을 때처럼 과일을 드십니다. 아침에 바나나 한두 개, 점심 후에 포도 한 송이, 저녁에 감 하나. 이렇게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젊을 때는 우리 몸이 과일 속 당분과 칼륨, 각종 성분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처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마치 젊을 때는 고속도로처럼 빠르게 흐르던 대사가 나이 들면 좁은 골목길처럼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특히 주의를 당부드리는 위험한 과일 4가지는 바나나, 포도, 망고, 감입니다. 이 4가지는 60대 이후에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하나에는 약 40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이 칼륨을 빠르게 배출하지만 60대 이후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칼륨이 체내에 쌓입니다. 칼륨이 과도하게 쌓이면 부정맥이 생기고 심한 경우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포도는 어떨까요? 포도는 당분 덩어리입니다. 포도 한 송이에는 약 20g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밥 반 공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게다가 포도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신장의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뇨와 신장결석 2가지 위험이 동시에 찾아오는 겁니다. 망고는 열대과일 중에서도 특히 혈당 지수가 높습니다. 혈당 지수가 80에 달해서 팥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립니다. 60대 이후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망고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입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위산과 만나면 딱딱하게 굳어서 위석을 만듭니다. 저는 실제로 감을 많이 드신 환자분들이 위석 때문에 응급수술을 받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바나나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점심 후에 포도를 간식으로 드시나요? 가을이면 곶감을 즐기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줄여나가시길 바랍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달콤한 과일은 하루 100g 이내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아침 식후 1시간 뒤에만 소량 드세요.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저녁 늦게 먹으면 수면 중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적포도주는 심장에 좋다는 민간 속설이 있는데 이건 60대 이후엔 사실이 아닙니다. 알코올과 당분이 오히려 혈관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건강을 위해 적포도주를 드신다면 오늘 당장 멈추세요.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혈당과 신장, 심장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이 과일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났던 환자 중 이호준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3살 남성분이셨지요. 호준님은 공무원으로 30년을 근무하시고 63세에 정년퇴직하셨습니다. 은퇴 후 건강관리에 신경 쓰기 시작하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호준님은 매일 아침 바나나 2개를 우유와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드셨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포도 한 송이를 간식으로 챙겨 드셨지요. 저녁에는 과일은 안 드셨지만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과일 파티를 하셨다고 합니다. 과일이 건강에 좋다는 믿음이 확고하셨던 겁니다. 이런 생활이 2년 정도 지속됐습니다. 처음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호주님도 본인이 건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체중도 약간 빠지고 변비도 개선된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호주님이 평소처럼 아침 운동을 하러 나가려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부인께서 놀라서 바로 구급차를 불렀고 호주님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심전도 검사 결과 심방세동이 발견됐고 신장 기능 검사에서는 초기 심부전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의 2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7.3으로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호주님과 자세한 상담을 했습니다. 생활 습관, 식단, 운동 등 모든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때 호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바나나와 포도를 빠짐없이 드셨다고요? 그 순간 저는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나나 2개면 약 800mg의 칼륨입니다. 여기에 포도 한 송이를 더하면 1000mg이 넘습니다. 60대 이후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매일 이 정도 칼륨을 섭취하면 체내에 축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포도의 과도한 당분이 혈당을 계속 올렸던 겁니다. 저는 호주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일이 나쁜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변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먹으면 안 된다고요. 호주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한 일이 오히려 건강을 해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셨던 겁니다. 호주님은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좋다고 믿은 것이 독이 될 줄 몰랐습니다. 만약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호주님은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바나나와 포도를 완전히 끊으셨고 대신 블루베리와 사과로 과일 섭취를 대체하셨습니다. 블루베리는 하루 한 줌, 사과는 하루 반 개만 드셨습니다. 양도 줄이고 종류도 바꾼 겁니다. 동시에 약물 치료도 시작했습니다. 심방세동을 조절하는 약과 신장 기능을 보호하는 약을 처방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외래 진료를 통해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호주님의 검사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칼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당화 혈색소는 6.2로 떨어졌습니다. 심장 리듬도 안정을 찾았고 신장 기능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호주님은 저를 만날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피해야 할지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분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평생 좋은 음식이 노년에도 좋은 음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호주님처럼 매일 바나나나 포도를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양을 줄이거나 다른 과일로 바꾸시길 권합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60세 이후 건강을 지켜주는 기적의 과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한 과일이 있다면 반대로 건강을 지켜주는 과일도 있습니다. 60세 이후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할 과일 4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작은 열매지만 그 안에 엄청난 힘이 들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바로 뇌 건강의 핵심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뇌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서 치매와 뇌졸중을 예방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2019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성인 2,000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했는데 블루베리를 주 2회 이상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40%나 낮았습니다. 놀라운 수치입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당분이 적습니다. 100g당 약 10g 정도인데 이는 바나나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혈당을 걱정하는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 50g 한 줌 정도만 드셔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펙틴은 장에서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변비를 개선하고 장내 유익균을 늘려서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사과는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껍질에 항산화 성분인 케르세틴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케르세틴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하루 사과 1개면 충분합니다. 아침이나 점심 식후에 드시면 좋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사과를 공복에 드시면 위산 분비가 많아져서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식후에 드세요. 세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과일이지만 당분이 거의 없습니다. 100g당 1g도 안 됩니다. 대신 좋은 지방인 불포화지방산이 가득합니다. 이 지방은 혈관 건강에 탁월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립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60대 이후 흔히 겪는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루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빵에 발라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높습니다. 반 개에 약 160칼로리 정도 됩니다. 과다 섭취하면 체중이 늘 수 있으니 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과일인지 채소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전립선암, 폐암, 위암 등 각종 암을 예방하고 동맥경화를 막아줍니다. 흥미로운 건 토마토를 가열하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생토마토보다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수프로 드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하루 중간 크기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단 토마토도 공복에 드시면 위산 분비가 많아집니다.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토마토는 칼륨이 다소 있으니 신장 질환이 심한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세요. 이렇게 4가지 과일을 매일 조금씩 드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혈관이 깨끗해지고 혈당이 안정되고 뇌 기능이 보호되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 이 과일들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건강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냉장고에 블루베리가 있나요? 사과는 어떤가요? 오늘 장을 보러 가시면 이 4가지 과일을 꼭 담아 오세요. 작은 습관이지만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눠보겠습니다. 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아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내는 올해 75살인데 젊을 때부터 감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아내의 고향이 경상도 시골이라 어릴 적부터 감이 흔했던 모양입니다. 특히 가을이면 곶감을 즐겨 먹었지요. 결혼 초기에도 아내는 가을만 되면 곶감을 한 박스씩 주문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개씩 드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과일인데 뭐가 문제겠느냐 싶었지요. 의사면서도 가족 건강은 소홀히 했던 겁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65세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내가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화불량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덜어는 구역질까지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병원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괜찮다며 거절했지만 제가 계속 권유해서 결국 검진을 받게 됐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 안에 위석이 발견된 겁니다. 위석은 음식물이 위 속에서 굳어진 덩어리입니다. 크기가 제법 컸습니다. 직경이 약 4cm 정도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셨습니다. 혹시 감이나 곶감을 자주 드시나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큰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에게 경고했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조심했어야지요. 다행히 위석은 내시경으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내시경으로 위석을 조금씩 부수고 제거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고 아내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 후 아내는 감과 곶감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수십 년간 좋아하던 음식이었지만 더 이상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저는 아내에게 매일 아침 사과 반 개와 방울토마토 5개를 챙겨드렸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감이 그리워했습니다. 가을만 되면 더 그랬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아내의 소화불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식사 후 더부룩함도 없어졌고 속이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아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속이 편해지니까 하루가 정말 즐거워요. 이제 감 생각도 안 나요. 그때 아내의 미소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작은 습관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요. 지금도 저희 부부는 매일 아침 함께 사과와 토마토를 먹습니다. 가끔 블루베리도 사서 요거트에 넣어 먹습니다. 아내는 건강해졌고 저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지키는 방법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 식탁에서 시작되는 선택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과일을 나눠 드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60세 이후 과일 섭취에 대한 진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과일 4가지는 바나나, 포도, 망고, 감입니다. 이 4가지는 칼륨 과다, 과도한 당분, 높은 혈당 지수, 위석 형성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반드시 챙겨야 할 건강 과일 4가지는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입니다. 이 4가지는 뇌 건강, 혈관 보호, 혈당 안정, 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50년 가까이 의사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건강은 결코 거대한 변화나 비싼 치료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 무엇을 올리느냐, 저녁에 무엇을 입에 넣느냐,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10년 후, 20년 후의 건강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79살입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온 세월 동안 배운 모든 지식과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병원 진료실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에 만날 수 있는 환자 수가 정해져 있고 한 분 한 분께 충분한 시간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하는 이야기, 가족에게 하는 조언, 제 자신이 실천하는 건강 비법을 모두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의사로서 제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냉장고에 바나나가 한 송이 있나요? 포도가 있나요? 괜찮습니다. 당장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줄여나가시면 됩니다. 하루에 2개 드시던 걸 하나로 줄이고 일주일에 2~3번만 드시고 그러다 결국 다른 과일로 완전히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장을 보러 가실 때 블루베리 한 팩, 사과 서너 개, 아보카도 한두 개, 토마토 몇 개를 담아오세요. 처음엔 낯설 수 있습니다. 맛도 예전에 드시던 과일만큼 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그 과일들이 얼마나 몸에 좋은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사과 반 개를 깎아서 천천히 씹어 드세요. 껍질째 드시는 걸 잊지 마시고요. 점심 식사 후에는 블루베리 한 줌을 간식으로 드세요. 저녁에는 방울토마토 5~6개를 샐러드처럼 드시고요. 이렇게 하루 3번 작은 습관을 실천하는 겁니다. 한 달만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소화가 편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집니다. 석 달이 지나면 혈액 검사 수치가 좋아지고 6개월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건강해졌다고 말할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100점을 맞으려고 하지 마세요. 60점만 맞으면 됩니다. 꾸준히 하는 60점이 가끔 하는 100점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도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 시작하세요. 가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친구 모임에서 포도를 좀 드셨다고, 명절에 곶감을 하나 드셨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내일부터 다시 사과와 블루베리를 챙겨 드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내와 함께 아침 식사 후 사과를 나눠 먹습니다. 저녁에는 토마토를 먹고요. 이렇게 작은 습관이 저희 부부를 건강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건강한 과일을 나눠 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지켜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공유 버튼을 눌러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5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진료실 밖에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제 손과 발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를 널리 퍼뜨려 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60대는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나이입니다. 은퇴하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이제 비로소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지 마세요. 건강하게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기고 손주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꿔야 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아니,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냉장고를 열고 바나나 대신 사과를 꺼내세요. 포도 대신 블루베리를 꺼내세요. 그 작은 선택이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곶감 대신 사과를, 공복 바나나 대신 아침 식후 블루베리를 선택해 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혜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